안녕하세요.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디스코드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저 역시 미국에 살 때 디스코드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저는 주로 친구들과 롤을 할 때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로만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수많은 디스코드 유저들은 단순히 게임 내 의사소통만이 아닌 공통의 관심사 혹은 취미 같은 것들을 다루는 채널을 만들거나 참가하여 소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이는 분명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며 정보 또한 오고 가며 무언가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유익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역시 이 디스코드라는 곳에 숨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은 자료를 찾기도 매우 어려웠고 내용 또한 너무 끔찍해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부디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끔찍한 채널들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악마들이 어떻게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제가 언급한 것들을 본 적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 채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잔인한 장면들은 넣지 않았으니 듣기 거북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 영상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디스코드 속 역겨운 악마들이 살고 있는 깊은 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디스코드를 자주 접속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 디스코드 안에 끔찍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채널들은 유튜브 혹은 구글, 아니 어떤 검색 포털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디스코드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채널 두 곳만 알려드리려 하는데, 그중 한 곳은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보들이 가득한 곳이라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독스 입니다. 먼저 왜 제가 독스라는 단어는 그대로 내보내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독스는 우리나라 말로 신상털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신상들이 마구잡이로 업로드되는 채널인데,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든 자유롭게 타인의 신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이 채널이 만들어진 취지는 성범죄자와 같은 위험한 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하기 위해서였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대 사춘기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장난으로 친구의 신상을 거짓 정보와 함께 업로드하거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적고 박제하며 채널은 변질되어 갔습니다. 의아한 점 한 가지는 바로 박제된 피해자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진들은 절대로 그 신상 정보들을 지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말입니다. 물론 FBI를 포함한 수많은 범죄 수사기관들은 여러 차례 이 채널을 폐쇄하였고 운영진들을 체포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닫아도 며칠 뒤면 백업된 자료들과 함께 이 채널은 다시 생성되었고, 운영진들 역시 전 세계에 퍼져 있어 한 명이 잡히면 다른 한 명이 대신해서 채널을 운영한다 하는데, 이는 마치 피해자들에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운영진들은 이곳 유튜브에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 영상들도 당당하게 업로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탄받기는커녕 추종자들이 그들을 위한 노래들마저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채널에서 활동하는 작은 그룹이 아닌 범죄 집단 정도로 커져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누구든 주소만 알면 입장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히려 제가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채널 이름을 숨기게 된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 채널에 업로드된 평범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하는데, 수많은 채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다 같기에 현재 디스코드 생태계 내에서 가장 최초로 이 개짓거리를 한 악마들이 모여있는 채널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단체의 이름은 764. 764는 디스코드 내에서 점조직 형태로 퍼져 있는 범죄단체입니다. 제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에 따르면 764는 디스코드 내에서 브레드 764 그리고 스톰즈라는 유저명을 사용하는 이들이 만든 채널이라 합니다. 이 764라는 범죄 집단은 만들어진 이후 온갖 잔인한 짓들을 일삼았다 하는데 그들의 메인 채널은 철저히 검증된 멤버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고어 동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그들의 서브 채널에 유입되는 유저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금목자흑이라 할까요? 순자의 말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라 해야 할까요? 서브 채널 내의 몇몇은 그 채널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지만 대부분은 764의 메인 채널로 들어가기 위해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그것을 채널에 인증한다 합니다. 그들의 주 타겟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춘기의 10대 청소년들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좀 전에 말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그 채널에서 자신들이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추리는데 그 신상 정보 속에는 거주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친한 몇 명만이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민감한 정보들이 털렸다는 사실을 정체불명의 사람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정보들로 협박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저라도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어느 누구라도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764 멤버들은 이 혼란에 빠진 타깃들을 향해 온갖 협박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마약을 보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도록 만든다거나 외설적인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건 그 채널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 정보원의 증언이니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주변 이웃들의 시선 또한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니 이건 아주 악질적인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을 통해 타겟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때 그들은 그 타겟을 조종하려 하기 시작하는데 764 멤버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764라는 로고를 칼로 새기거나 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죽인 뒤 그 사체에 자신들의 로고를 새겨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협박을 하는데 이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 사진들을 본 다른 악마들 역시 인터넷에 764를 검색하고 그 채널에 합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의 정보원은 스냅챗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가 많이 걱정됩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연락을 기다리던 저는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 혼자 764라는 범죄 집단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서 발견한 몇몇 글들이 제가 찾아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정보들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 캡처본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금부터 말하는 정보들은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떠도는 괴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디스코드 내 독스 일에 박제되었으며 764라는 집단을 포함한 여러 집단에서 자신을 협박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신상을 지울 수 있냐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게시글은 그와는 정반대 즉 포식자의 위치에 있던 자가 써놓은 자백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나의 고백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현재 호기심에 고어 채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내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하루에 4번 기도를 드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아주 역겨운 짓을 일삼던 악마였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치부를 밝히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라도 764라는 범죄 집단들이 모인 채널에 절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합니다. 2021년 그는 유튜브에 절검단 영상을 본 이후 더 잔인한 걸 보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글에
인터넷에 여러가지 잔인한 단어들을 검색해보다 마침내 도달한 곳이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764라는 범죄 집단이 개설한 채널이었다 합니다. 그는 다른 방면으론 순수하게 아주 잔인한 영상만을 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아청물들이 마구잡이로 업로드되는 채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글쓴이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이 764라는 범죄 집단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목표로 그 안에 숨어들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듯 그 채널의 주인은 브래드 764 혹은 펠릭스라 불리우는 인물이며, 그의 주도 아래 신상 정보가 박제된 10대 여자 피해자들은 강제로 마약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당했고, 심지어는 764 로고를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칼로 새겨 넣을 것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촬영된 영상들과 신상 정보들이 채널에 다시 한번 박제되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그 영상들은 순식간에 다른 채널들로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데, 그의 말을 통해 보자면 그 디스코드는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지구이며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디스코드 내에서 돌던 소문에 따르면 브래드 764는 결국 체포되었으며 764 채널은 폭파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끔찍한 채널은 다시 개설되었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은 체포된 브래드 764는 가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래드 764라는 유저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들을 벌인 인물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데 그에 관련된 뉴스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의아했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진 모르겠지만 브래드 혹은 가짜 브래드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자취를 감췄으며 채널 역시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하는데, 문제는 앞서 처음 언급한 그 신상 박제 채널이 계속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764라는 범죄 집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764와 유사한 채널들은 매일 새로 개설되어 이전 764에서 벌어지던 그 끔찍한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들은 인도,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혹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 핵심 인물들은 이곳 유튜브에도 신상이 박제된 상태입니다. 즉 이런 악마들과 엮이게 되는 순간 그 끝은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만들기까지 저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더 알아보기도 싫은 주제였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최근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디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 뒤에 우리나라만큼은 이런 끔찍한 일들로부터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채널들에 들어가려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여러분의 편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입니다. 언제든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의 신상 정보와 사진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진 가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을 유튜브에 박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이니 부디 이 악마들을 멀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법을 공유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신고 또한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